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줌 강의를 하게 될 오윤식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한 50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감이기도 하고 해서 50분 동안만 좀 집중을 해주셔서 단 한 가지라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제와 비슷하게 오늘은 좀 고객 관리 내용이라는 강의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고객 관리를 하시다가 놓치시고 계신 게 없으신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하고 진행할게요. 저는요, 이렇게 좀 숫자로 좀 저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7, 20만, 0, 9, 260입니다. 여기서 저보다 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저보다 아직 신입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7은요, 저는 7년차 보험 설계사입니다. 네. 그리고 20만 원은요, 월 평균 DB 값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제가 1년 동안 제 영업을 위해서 DB를 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DB, 저 DB 많이 써봤지만, 평균 값이 이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0은요, 저는 보험을 시작하고 5년 동안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본 횟수입니다. 저는 되게 특출난 설계사가 아니에요. 예, 그냥 나이에 비해서 저의 친구들보다 급여가 조금 높은 수준이고 그냥 먹고 살만할 정도로 좀 벌었었는데 이거는 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9는 지난 1년간 제가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본 달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DB 값도 저렇게 안 쓰고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저렇게 꾸준하고 상승폭을 달리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월 1,000만 원을 넘겨보지 못했던 제가 월 2,000만 원이라는 숫자도 제가 넘겨보고 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래 숫자 260 때문입니다. 260은요, 제가 특출난 설계사가 아니라고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전 이거 딱 하나이거든요. 내 한 명의 고객에게 연락하는 날짜입니다. 네. 365일 중에 주말 빼면 저 정도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고객분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좀 잘 받아주시고 하는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윤식이라고 하고요. 이거 제가 넘길게요. 오늘 목차는요,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와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 고객 관리를 통한 신계약 창출 5가지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관리 다 어떤 건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미리 파악해서 고객이 요구하기 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내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을 고객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내고 대화를 좀 이어나갈 수 있는 서로 간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친해지는 과정을 저는 고객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고객 관리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이거를 왜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총 6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1년 이내 해지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1년 이내 해지하신 분들 중에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해지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고객 관리가 되지 않아서 해지를 하신 분들이 상당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보험료만 가지고 고객이 가입을 하셨다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될까요? 네, 다른 데로 갑니다. 제가 제안했던 상품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을 나왔을 때 그쪽으로 갈아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을 믿고 가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품을 보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이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는 영업직이다 보니까 신계약 집중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근데 사람이 집중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또한 계약 유지율에도 저희 입장에서는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요, 나의 고객분이 주변 지인이시라면, 거기에 따라서 입소문이 또 나게 됩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도 받죠. 근데 입소문을 통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원래 사실보다 소문이 더 무섭잖아요. 그런 소문을 저희가 듣지 않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하는데, 저는 가장 이 다섯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타사 설계사가 들어올 공간 자체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TM 채널이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나 다이렉트 보험 등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고객 관리를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신계약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고객 관리를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신계약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고객 관리를 하고요. 거기를 통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표가 고객과 저희가 만나서 계약하는 과정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최초에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소개를 받아서 또는 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객은 저희의 상담을 듣고요. 저희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끝나면 서로가 서로를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의뢰 입장에서 세일즈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객들도 저희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평가를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 고객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평가를 하게 됐을 때, 잘 계약이 나오고 나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신과 신뢰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신뢰가 여기서 쌓인다면 고객과 저희는 협력 관계로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하기가 점점 쉬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서로 협력을 해야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서 정말 영업을 잘하시고 연봉이 정말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개개인마다 스킬들도 있고 방법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업을 장사가 아닌 사업으로 해라라는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죠? 책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장사는요,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이번 달에 쏟아 붓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번 달에 매출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이 불안하다. 그러면 단순히 매출을 위해서만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고객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사업은요, 내가 가진 자원 중에 일부를 다음 달 영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다음 달에 대한 기대와 할 일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고객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위해서 전화를 하는지. 제가 좀 예를 하나 좀 들어 볼게요. 이번 달 정말 날씨도 덥고 매출이 너무 어렵다라고 좀 가정을 했을 때 딱 10번의 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다들 어떻게 전화를 하시겠어요? 10번 모두 다 이번 달 매출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단순히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지 고객을 위한 전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객을 좀 사업적으로 대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또는 두 번, 세 번 정도는 다음 달에 만날 사람, 다음 달에 제안할 사람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그것 또한 고객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아도 이번 달에 매출이 잘 안 나오면 10명 다 이번 달 위해서 쓸 것 같아요. 하지만 10번의 전화를 모두 한 사람이 매출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치중되지 말고 저희는 이번 달만 하고 일 그만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다음 달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TA는 다음 달을 위해서 또는 미래를 위해서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 협력 관계가 되면 일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는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딱 카테고리를 네 가지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두 가지만 딱 골라보신다면 어떤 거를 혹시 고르시겠어요? 네. 1번은요, 상품입니다. 그리고 2번은요, 가망 고객 발굴이고요. 3번은요, 스킬이나 화법입니다. 그리고 4번은요, 소개 요청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 시간을 내가 좀 많이 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1번과 3번을 고릅니다. 왜 고를까요?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고객 관리를 잘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번과 4번을 고른다고 합니다. 물론, 네, 1번에서 4번까지 정말 다 잘하고 계신다면, 일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하시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과 3번에 치우쳐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만나고요, 소개 요청을 하고요, 나의 고객들과 자주 소통을 하고요, 이야기를 한다면 당장에 이번 달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너무 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할 때도 있고요. 다음 달 계약을 준비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조금씩 호감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중강의가 여기서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데 고객과의 더 소통하고 더 협력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고객분들이 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죠? 네. 보험 가격 지수입니다. 보험 가격 지수는요, 보장성 보험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고요. 평균 가격을 100으로 합니다. 안보험은 안보험끼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끼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지만 가격 지수가 80인 상품은 동일 유형의 상품 평균 가격 대비 20%가 저렴합니다. 저도 최근부터 좀 이거를 이야기를 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객분들이 외부에서 얻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주시는 것도 그것 또한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족감이 상당히 높으실 거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계약 유지율도 굉장히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서 출력하시면 이런 것들 보셨죠? 네. 물론 이제 간편보험이나 종신보험은 가격 지수가 비싸게 나와서 저도 막 다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는데 다른 설계사가 붙거나 요즘엔 또 비대면으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좀 하나의 화법으로도 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객님, 저라는 사람 믿고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제안드린 이 상품도 고객님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상품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한마디만 얹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고객들이 모르는 부분도 알려준다면 당연히 더 빠르게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경청하는 것도 고객 관리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근데 내가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서 만났을 때 혹시 보험 상품이라든지 회사에서 배운 RP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매출을 올리려면 당연히 배워야 되고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그것만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경청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경청도 고객 관리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고객님의 얘기를 들어줄 때마다 더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저희들이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경청의 자세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준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가입을 하셨을 때 저희는 많은 것들을 얻죠. 네, 실적도 오르고요. 돈도 벌고요. 아이의 학원도 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요. 사람도 얻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근데 고객님들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물론 어차피 가입해야 될 보험 저한테 가입을 했다. 또는 뭐 아플 때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고객님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갱신 시기, 부담보, 면책 기간을 저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부담보 정보나 갱신 시기는요, 보험회사에서도 간혹가다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갱신 시기는 정말 미리미리 잘 알려주죠. 보험료 더 내라고. 네. 근데 고객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면책 기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알려줘 보세요. 네. 보장 개시가 됐습니다. 뭐 90일이 지났습니다. 감액 기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바로 보장되는 상품도 정말 많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요. 정말 친해지고 내가 고객과 조금이라도 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험금 청구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소개 요청하셔야 됩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소개 요청을 실제로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정말 만족하신다면 소개 정말 해주십니다. 한마디라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잘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먼저 연락 오시고 기다리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소개해 달라고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만족했다면 정말 소개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관심입니다. 네. 혹시 고객님들이 입원하시면 여기에서 병문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물론 시간을 내서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찾아뵈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맞다면 가서 청구 서류도 좀 안내해 봐 드리고 거기 가서 대화도 한번 나눠보세요. 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요. 평소에 고객님과 대화를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왜 해야 될까요? 네, 소통하기 위해서 당연히 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일은요, 사람과의 접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접점이 중요한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쵸?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빠른 피드백입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쵸? 네. 근데 제가 DB 고객분들을 만나거나 좀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아, 막 설계사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 청구 관련해서 서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저희는 되게 좋죠. 네. 맞죠? 네. 되게 좋습니다. 고객분들이 아프지도 않으실 거고요. 어떠한 요청도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일 처리를 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저는 그것 또한 고객 관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 다 알고 계시지만 안 하시고 계시는 것도 있으시고 하는 것도 계시겠지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고객과 자연스럽게 많은 소통을 하게 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영업은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려고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고객이 잘할 수 있는 일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한번 행동을 해 보시고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면 갑이 되고요. 저희가 갑이 됩니다. 그러면 판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네. 어느 한 분야, 저희도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죠. 근데 고객님들도 다 하는 일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청해 보십시오.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특별한 직업이 없으신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도 어머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보험 이야기가 오가는 게 아니어서 아마 고객님들도 부담 없이 잘 알아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움을 청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말고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행동하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고객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저는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만 말씀드리고 정보만 좀 드렸다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실제로 소개도 많이 나오고 딱 보험하면 저 오윤식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토리입니다. 네, 스토리요.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액자를 사서 처음 보는 고객님들, 소개받은 고객님들한테 상담이 끝나면 저는 전달을 해줍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제가 빈손으로 보내드리기 조금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세요. 아드님이 너무 잘생기셨어요. 라는 멘트로 한번 전달해 드려 보십시오. 네. 요즘은 또 액자가 정말 보기 힘들죠. 정말 모바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고객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임팩트를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각자의 임팩트 주시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DB 고객으로 만났지만 계약을 했던 고객님도요, 저와의 만남, 보험 상품 별로 관심 없으세요. 상담에 대한 스토리가 기억을 많이 남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의미 부여나 선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1,000원짜리 금액으로 1,000원짜리라는 이 금액으로 이렇게 좀 의미 부여를 하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는요, 홍보가 아닌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상품 교육이나 화법 교육이나 RP 교육들 실제로 들으시고, 이야기 하시나요? 만나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죠, 당연히. 네. 근데 만나시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카톡에 친추가 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한번 알려줘 보세요. 네. 답장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없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의 7, 80%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답장이 온다면 확신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보고 이거 가입하라는 거야? 계약하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혹시 얘기를 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좀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너 계약하라고 하는 거다. 어차피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 너한테 정말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런 거를 보냈다. 한 번만 봐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나중에 상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고객분들도 가입을 하시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네. 내가 선택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너무 막 강하게 우기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왜 가입하고 왜 해야 되는지 정말 확신에 찬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셔야만 고객분들이 믿고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고객분들도 연락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리자분들이 다 얘기하라고 하고 저희가 상품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거를 알리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꾸준함과 소통입니다. 이것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건데, 여기 세이지로 사업하기 톡방에 다들 계시죠? 네. 제가 아침마다 항상 데일리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톡방에도. 신문기사와 주요 뉴스만 해가지고. 저희 보험업에서는 꾸준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하다 말고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하셔도 좋겠지만 데일리를 메시지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근데 매월 안부를 전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도요.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네. 심지어 공부를 하다가 20분만 지나면 40% 이상을 저희가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요, 70% 이상을 잊어버려요. 예. 책을 읽고 나서도 제목 빼고는 다 새롭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고객님들도 그래요. 예. 물론 저랑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험업을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두신 줄 알았어요. 다른 회사를 다니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알려주시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아침마다 데일리 메시지를 보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시작했다면 정말 끝까지 하셔야 돼요.
데일리를 보내시던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선물을 하신다라든지 이렇게 꾸준함과 소통으로 소개도 받고요. 신계약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음. 저는요, 항상 이 메시지를 보낼 때요, 아침 7시 반 전에 고객님들한테 항상 보냅니다. 저는 일 시작하고요,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고요.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으신지도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플랜드시라는 업체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상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보면, 아, 좀 단체 문자 같은 느낌은 고객들한테 좀 안 보내는 게 좋다. 네. 근데 그래도 사람은요, 좋은 글을 읽으면 좋은 기운을 받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저의 생각은 그 영상들과 조금 다르게, 고객들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꾸준하게 하면 이것도 저도 하나의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매월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제가 일일이 하진 않지만 이런 좀 돈을 주고 업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단체 문자 같진 않아요. 예, 이거 문구를 더 바꿀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내용을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매월 초에 나눠서 꼭 해보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안부 연락으로 추가 계약도 전 나왔고요. 소개도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아, 맞다. 윤식 씨, 저 이거 좀 봐주세요. 아니, 다이렉트 뭐 어디 손해보험에서 운전자 보험 바꾸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봐달라고. 또는 이런 식으로 좀 고객들은 많이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안부 연락을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가망 고객 발굴 관심입니다. 생일 다 챙기고 계시죠? 가망 고객 발굴 다들 어떻게 하세요? 소개도 받으실 거고요. DB도 아마 구매하실 겁니다. 근데 고객이 되지 않으신 분들 생일이나 기념일 챙기세요. 챙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가망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나한테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 카카오톡에 친추가 되어 있는 사람이 기념일이라면 조그만한 커피 한 잔으로 소통의 창구 한번 열어보세요. 네. 아, 생일 축하해.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도 또는 선배, 뭐 누나, 뭐 형, 뭐 고객님, 아버님, 어머님 한번 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연락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하는 게 이상하죠. 저희도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면 또 이상한 것처럼 고객들도 똑같습니다. 과정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걸로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된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요. 커피 한 잔 먹을 수도 있고 술 한 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저한테 가입한 고객들은 이런 거 보내시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거 당연히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안부 연락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투자해 보세요. 네. 이것도 저도 배웠습니다. 네. 제가 A 때 모셨던 그 지점장님한테 이렇게 그분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영업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최근에 그분한테 이 얘기를 듣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결과가 되게 좋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만나고요. 연락이 안 됐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잘 지냈어. 이런 식으로. 한번 꼭 관심을 갖고 가망 고객 발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모입니다, 메모. 네.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요. 삶을 진짜 좀 웃긴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스케줄러를 쓰셔도 되고요. 모바일로 공유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예.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혼자 하시기 되게 어렵죠. 했다, 안 했다. 그러면 관리자분들 붙잡고 한번 해보시고요. 동료분들 붙잡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강제성도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고 합니다. 음. 기록이나 메모죠. 실제로 저희 지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양식을 가지고 서로 저희는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요.
전화할 사람, 전화한 사람, 이런 것들을 확인을 눈으로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걸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정말 활동을 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올까?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아, 내가 똑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계속 같은 사람만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 내가 친한 사람만 만나고 있는 거 아닌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를 해놓는다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 지점원 분들이랑 저도 같이 합니다, 같이. 네. 저도 처음에는 모바일로 하는 게 좀 편하다가 모바일로 했다가 스케줄러 썼다가 저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같이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서로 스케줄이 끝나는 밤 시간에 저희는 공유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했던 일을 올립니다, 서로. 근데 이거를 올렸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사람의 또 생각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전화를 많이 안 했구나. 아, 이 사람은 상담을 오늘 많이 안 했네. 이번 주에 많이 못 했네. 아, 한번 내가 조금 도와줘 볼까? 이렇게 관리자분들도 활용을 하시면 너무 좋고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서로가 움직이고 영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있고 일정 관리도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치고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이렇게 적는 게 힘드시면 정말 처음에 모바일로라도 좀 시작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습관을 잡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요,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스케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 보시고요. 고민해 보시고요. 왜 안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의식적으로 내가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시간이 없다고 하고 안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되는 일이 뭐 부유층의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법인 영업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아, 나는 지식이 없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시간도 없다. 지금 하는 것도 빡빡하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 행동은 교육을 들어보시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만나서 피드백도 받으시고 물어보세요. 예. 보험회사에서는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잘 안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관리자분들이 뭐 나쁘거나 뭐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들 각자 하는 일이 다 바쁘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 내가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음. 우리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무조건 일에 필요한 습관을 두세 가지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저희 습관은 출근하는 거랑 데일리 보내는 거랑 이렇게 스케줄로 작성하는 거, 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만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우리 일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쵸? 예. 저희 지점원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고객 리스트를 보세요. 예. 기고객 리스트를 보시고 그리고 안부 전화를 꼭 돌리세요. 음. 그 사람이 어떠한 재정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도움드릴 일이 없는지, 선물은 잘 받으셨는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음.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절된 DB건이나 보험금 청구 내역건 확인해서 전화하세요. 음. 거절된 DB건들 되게 좀 하기 두려워요. 저도 가끔은 좀 두려워서 좀 피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화해 보십시오. 청구를 했던 사람들한테도 그냥 청구하고, 아, 고객님 보험금 잘 들어가셨나요?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전화. 전화하셔서, 보험금 잘 받으셨어요. 언제 이렇게 얼마가 입금되셨습니다. 이런 걸로 입금되셨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 뭐 점심 식사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시고 TA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쪽에 오늘 갈 일이 있는데요.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음. 약속 티 잡아보십시오. 그쪽에 스케줄이 없어도 그쪽으로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기고객분이라도 만나시고요. 친구라도 만나시고요. 누구라도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네 가지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안 됐을 때 고민이 저도 많이 돼요. 근데 이 네 가지도 안 된다면 영업에 대한 모든 일이라도 하십시오. 예,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가서 강사님을 만나시고 교육을 꼭 들으세요. 아니면 내가 오프라인 교육을 가서 꼭 들으십시오. 예. 영업에 관련된 모든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로 TA도 안 되고요. 기고객을 만들 수도 없고요. 거절도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든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게 저희 일이고요. 만나야 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도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하는 것도 계속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든. 네. 저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년 만에 실적도 제일 많이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스케줄 관리도 해보고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되게 작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 현재 328명의 고객님을 모시고 있고 제가 살면서 만날 일이 없으신 분들도 제 고객이 되셨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저희 일은 정말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요. 자기 관리도 안 되면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쵸? 저희부터 이런 식으로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요.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TA 하시고,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감사함으로 끝나면 너무나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쵸?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요. 항상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쵸? 언제 어떻게 계약이 터질지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소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성공은 고객님이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제가 책에서 좀 본 내용인데, 어떠한 영업인 분은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영업인이 있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 자녀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고객님들한테 같이 인사를 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덕분에 제가 저희 아들 미국에서 열심히 유학 보내고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말을 듣는 고객님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요? 물론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더 좋게 절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아무런 무덤덤한 고객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요, 고객이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충돌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네. 하지만 저희가 크게 더 이 일을 오래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고객을 좋아하는 훈련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든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도 괜찮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들도 괜찮습니다. 네.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시고 상담도 해보시고 거절도 당해보시고 여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가 거의 좀 마무리가 돼가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PPT를 준비한 게 몇 장 안 돼서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영업인의 성공 요소 다들 알고 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캐시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해서 캐시라고들 많이 읽고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긍정적인 태도와 판매 기술을 내가 정말 잘 갖고 있거나 일하는 습관이 있으면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캐시가 아니라 가시라고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보험 영업은 보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네 가지 성공 요소를 기억을 하시고 계속 가시에 찔리셔야 됩니다. 예. 제 고객들은 보험이 너무 좋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세일즈를 하다 보면 그 사실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돈에 쫓을 때가 있고요. 저희가 시책비가 높다라고 했을 때 그 시책에 좀 맞지 않는 상품이지만 가입을 시켜드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잊지 말고 이렇게 좀 저희는 잘 된다라고 계속 방심하지 말고 캐시가 아닌 가시에 찔리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시고 고객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고객이 아닌 사람들도 계속 만나시고요. 계속 만나십시오, 사람들을. 네, 만나시다 보면, 어, 2개월 동안 이런 거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습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4개월 동안 이거를 쭉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네. 그리고 6개월 동안 하시다 보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조금씩 나옵니다. 이게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 업을 알렸을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하시게 되면 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뭐든 좋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시고, 도전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 중에 하고 계신 방법들도 있고, 물론 새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방법들도 있지만, 저희는 DB를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저희 기고객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활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하셔야 됩니다. 만날 사람이 없으면 진짜 기고객분들이라도 만나러 가세요. 만나서 정말 소개 요청이라도 좀 한마디라도 던져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런 습관이 잡히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고요. 정말 진짜 DB를 내가 사지 않고도 이 고객 관리만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창출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벌써 뭐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좀 언제든지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가지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